제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아빠는 나의 영웅이란 테이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 인구에 회자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테이프의 주인공이 접니다. 그 목소리가 같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와서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는 너무들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또 같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달리 할 게 없어요. 야, 우리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개척적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저거기 때문에 과정이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글쎄, 제가 좀 고심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제가 10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 구성하는 과정 중에 희노애락은 어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좀 제가 해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글쎄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먼저, 제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겉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시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61년생이에요. 계산해보면 나이가 꽤 됐다, 그죠? 예. 그리고 81년도에 고려대학교 화학과라는 곳을 입학을 하고 81학번으로, 그리고 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군당 중앙연구소, 그 다음에 삼성종합기술원,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림산업 대덕연구소를 거쳐서 만 11년 정도를 제가 연구소에서만 근무했었던 아주 평범한 연구원 출신이었고 제가 이 아메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느낄 때 제 직책이 대림산업연구소라는 곳에서 분석팀장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만나게 된 계기는 야 이거 멋진 사업이다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던 아메는 동동구르고 장사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하다가 그만두는 거, 비누 퐁퐁 장사, 비닐봉지에다가 비누 치약 싸갖고 다니면서 치약 사려, 비누 사려 하는 그런 모습. 10여 년 전에 제가 아메이를 봤었던 그 모습은 바로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석에서 제가 비전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TV에서 그것이 뭐라는 프로 있죠? 뭐가 알고 싶다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한 번은 1시간 내내 이 아메이에 대해서, 편파보도 하는 내용을 제가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아메에 대한 이미지가 뭐 피라미드의 원흉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한 1년여 정도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집착을 갖길래 이 집착의 끈을 끊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된 과정에서부터 뭐 이렇게 진행해온 과정, 그 앞부분은 제가 조금 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럴게요.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동그라미를 와가지고 막 그리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닭발이라는 거 있죠? 스폰서 나 AB. 이걸 이렇게 그리더니 20만원씩 쓰게 하면은 연봉 1억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대단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 회사 생활을 참 힘들게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 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일거리 무엇인가 한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아마 그런 모습 속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누군가에게 뭔가 얘기를 들어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스폰서, 나, AB, 요 4명을 20만원씩 쓰게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2년에서 5년 지나면 연봉 1억이 죽을 때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그렇게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없거니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나쁜 거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어저께 얘기 처음 들어본 거래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니까 말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책 속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메이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저는 벌레 보듯이 놀랐습니다. 오메! 하고 놀랐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여태까지 당신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아메이냐고 그랬더니 아메이 맞대는 거예요. 아메이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다 안다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싸갖고 다니면서 팔았던 모습하고 TV에 나왔었던 얘기, 그게 사실은 제 아는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메이 다 안다 그랬었어요. 그거 큰일 날 짓이다. 누구도 하다 망하고, 누구는 몇 천만 원 날리고, 누구는 이혼 위기까지 오고, 누구 동동구를 구름 장사처럼 비누 퐁퐁 팔러 다니는 거고, 왜 당신이 그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점잖게 타일렀어요. 정말 점잖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대요. 엄매야. 이 얘기는 또 나한테 또 혈압 올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은요, 그 아메색에서 이제 홍경숙 리더라고 이제 통하는데, 옛날 처음 결혼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정도 인물이면 여자들 많이 쫓아왔겠죠?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절 좋아서 결혼한 거였었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는 신혼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결혼 생활 10년 하면서 제가 하늘에 태양이 2개 있다 그러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2개의 임을 증명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여필 종부하는 스타일, 남자의 한마디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메에 대해서 분명히 지엄하신 서방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명을 때렸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렇대요. 그래, 이거는 혁명이자 반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TV에서 여기 이런 데 한번 빠지면은 다 탕진하기 전까지는 환멸을 느껴서, 나오기 전까지는 손을 안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마약처럼. 그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못하게 끊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당신이 사업을 알아? 사회를 알아? 그래도 10여 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내가 그래도 사회를 더 잘 알겠지.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학교 선생 출신이 뭘 알아?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서방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쏙 들어가더라고. 작전 성공한 줄 알았어요. 다시는 아메이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다음에 또 기분이 좋아서 해거릴 때 아메이가 또 나오는 거야. 또 인상 딱 찡그리면 쏙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그 치고 빠지기 작전을 1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번도 이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메이를 알아볼 생각은 전혀 없었고, 한 1년 넘게 아메이라고 하는 그 논제를 놓고서 의견의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 좋았던 금술 관계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좀 싸움이 잦아지고, 이 아메이로 인해서.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고하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작전을 쓰는 거였어요. 교양 강좌가 있대요. 좋은 교양 강좌. 요 교양 강좌를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요거 한 번만 들어주면은 그 이후에 애프터는 밤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삼겹살에 소주에다 잔뜩 사주겠다고. 그래갖고 저는요, 제가 그거 보면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죠? 교양 강좌가 됐든 뭐가 됐든 거꾸로 매달아도 1시간 반은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1시간 반 이후의 스케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냐 가자 그랬어요. 정말 그 약속 지킨다면 교양 강좌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거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날 데리고 손잡고 가는데 거기 가는데 1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가다 보니까 어떤 그 갈마동, 대전에 보면 갈마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갈마동 저 뒤에 보면은 그 2층 건물이 있어요. 그 2층 건물 딱 올라가는데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계단에 3%, 6%, 9%, 12%, 15%, 뭐 ASP, 그러더니 저 위에 크라운 앰베서더까지 이렇게 딱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영어를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내용들은 다 아는, 그건 해석은 되는데 해석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왕관대사가 뭐야, 왕관대사가. 크라운 앰베서더가 왕관대사 아니에요. 그죠? 다이아몬드니 뭐 그런 건 알겠어요. 뭐 루비, 사파이어 이게 나오길래 무슨 보석상 하는 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딱 올라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지구본이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 아메이가 아메이 해놓고 찍 이렇게 그게 로고잖아. 옛날엔 지구본이었었어요. 지구본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아메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거 보는 순간 제가 확 불쾌한 생각이 딱 든 거야. 이 사람이 작전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건 아메이 미팅하러 거의 미팅 가서 한 번만 들어주면은, 그 이후 스케줄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교양 강좌라고 얘기했던 거야. 교양 강좌, 무슨 교양 강좌, 그죠? 네, 그런데 그 교양 강좌라는 데가 들어가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교육장이, 이 내부라고 하면은 여기 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문 앞에 타이틀이 걸려져 있었는데 그 타이틀 이름이 Thinking Big World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Thinking Big 그룹이었었던 거예요. 대전에는 저희 월드와이드 그룹이 사실은 없었어요. 월드와이드 그룹의 교육장이며 시스템 만든 건 사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사실 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그 그룹의 그 교육장에 가서 공부하고 했었거든요. Thinking Big 그룹이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줄이 이렇게 줄 맞춰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사람이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해. 한 100여 명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분 나쁘면 나갈 것 같은 성격. 그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 여기 두 자리를 맡아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의 강사 누구누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 치고 음악이 꽝꽝 울리고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저건질 겁이 다 덜컥 나더라고요.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키가 자그마하고 좀 이쁘장하게 생긴 그 남자가 저보다는 그때 한 꽤 젊어 보이는 한 4-5살 정도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무대에 딱 올라가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강의가 쭉 진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듣다가 중간쯤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 열심히 해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갑자기 왜 그런지 가슴에서 이런 게 확 올라온 거예요. 욱하는 성격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아메를 피라미드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네가 2천만 원 한 달에 버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화가 나면 얼굴이 벌개져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강사를 한번 노려보고 성격이 대단하죠. 그죠? 제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이따가 나와. 빨리 튀어나와. 그러면서 밖으로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진중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살벌해지더라고요. 강사가 강의하다 말고 내 얼굴 쳐다보고 겁이 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문 밖으로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갈 때 누가 잡을 줄 알았어요. 그 피라미드는 잡는다면서요. 근데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곧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1시간이 지나도록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오는 거예요. 다 듣고 나오는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몰쳐가지고 빙그럽게 들어서서 화이팅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면전에 대야 되고 막 뭐라 해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넓은 대도에서 제가 막 소리 지면서 화를 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스크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프터 미팅을 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네들끼리 슬슬 해서 어디로 딴 데 가서 또 거기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둘이서 막 그냥 제가 언성을 높이고 결국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씩씩거렸어요. 다시는 나한테 이런 곳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우리 이혼 도장 찍고 그러고 당신 혼자 가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아메를 싫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사가 누구였냐면은 지금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 정학수 사장님이었어요. 강의력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죠? 굉장히 액티브하고 파워 있는 그 엄청난 강의를 마음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귀가 안 트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싫어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IMF가 막 시작이 되고 제가 직장에서 이제 진급이 3번째 누락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회사는 나와야 되는데 소자본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다시 한번 진중하게 아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사실은 그랬어요. 제가 같이 이제 제가 술을 한잔 하면서 울면서 한번 그동안에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이야기를 쭉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같이 울면서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가만히 앉아서 팔짱까지 끼고 무슨 사고 친 학생과 사관 선생님처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끄떡끄떡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한마디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굉장히 그때 심각했었어요. 이제 회사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고,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력서 들고 어디, 다른 연구소를 이렇게 낼 수도 있었지만은, 내봤자 결과는 뻔해. 그때는 각
연구소마다 그 연구원들을 줄이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내더라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화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모교의 그 화학과의 그 시간제 강사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 잘난 시간제 강사도 그것도 어려운 판국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혼란 속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나와서 보니까는 퇴직금은 미리 정산을 다 했고 사실 자본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회사에서 나온 제가 있었던 게 이제 연구소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택부터 비워줘야 돼요. 그 사택을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돈 한 푼 없이 거짓깡통 타고 이제 거리에 몰리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걸 잊기 위해서 매일매일 술로 살았었던 그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도 이야기하면서 들어주는 것만 갖고도 위안을 받으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하나도 동요되지 않고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이 사람은 입만 떨어지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아메가 좋으면 아메란 놈하고 가서 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밖으로 나왔어요. 그 이제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려고. 딱 나오는데, 그때는 이상해요, 마음이. 그래서 저 도대체 그 아메가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그 가족에 대한 그 미래 대책이 아메이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메이라면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모습 보니까는 사실 조금 의지는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 얘기대로 아메가 그런 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참 사람이란 게 묘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그 소주 한 잔 마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다면 아메가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암만 생각해도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첫째는. 그리고 왜 그렇게 좋은 거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다가 그만뒀을까? 근데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럼 왜 성공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데 그 헛된 꿈을 꾸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많고, 다른 사람들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그러고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그게 참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집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집사람이 저희 모시고 왔었던 그 스폰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스폰서님은 아주 좀 이쁘장하게 생기신 분이 계세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맥주집에서 그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스폰서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메에 대해서 조금 자근자근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됐습니다. 됐고요. 저는요, 붕어빵을 구울 망정 아메는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그 스폰서님이 누구냐면 홍진희 사장님이에요. 지금 크라운, 예. 그 홍진희 사장님 앞에서 세상에 버릇없이 제가 그랬던 거예요. 다리 딱 꼬고 앉았고, 담배 물고. 참. 그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봤었던 그 아주머니, 그때는 제가 아줌마라고 했으니까 그분한테, 예, 그분도 인상이 이렇게 사기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인상도 참 괜찮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아메하고 주변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하는 그 아메 얘기하고 많이 다른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정말 저 사람 얘기대로, 정말 이 속에 그 비전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만약에 있다면 어떡할까? 저는 그때 당시에 자료를 갖다 놓고 아이템 분석하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고 있었을 때였었으니까 찾고 있었던 그 일 중에 아메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찾는 건 나쁠 거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라는 게 자존심이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왔고 내가 잘못해서 알아볼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D-Day를 정했어요. 그날이 이제 6월 4일이었습니다. 98년 6월 4일 날. 제가요, 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림사 연구소에서 분석 팀장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분석쟁이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 기억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D-Day를 잡았습니다. 98년 6월 4일로. 여러분들 5월 5일 하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3월 1일 하면? 6월 4일 하면? 아니요. 제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10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대전에 보면 지금 없어졌지만 대덕 롯데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호텔에서 1층에서 이제 칵테일을 한 잔씩 놓고서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집사람한테. 나는 아메이가 싫어요.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입을 찢겼잖아요. 그죠? 나 그 심정으로 아메이가 싫다. 왜 하필 이름도 암이냐?
그래갖고 내가 그저 그렇게 아메이를 싫어하는데 당신이 아메이 얘기하면은, 그럼 나하고는 못 산다. 결정해라. 나냐, 아메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 합니다. 당신도 아메이도 둘 다 포기를 못 하겠다. 이미 저는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알아볼게 이게 안 되잖아요. 마지못해 알아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아메이도 둘 다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제 저보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기가 본 남자 중에서 뭐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첫사랑이에요.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많은 남자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샤프하고 똑똑, 그렇지, 반응이 이럴 거.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건. 그죠? 그래서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10분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멘은 왜 포기를 못 하겠냐 그랬더니, 아멘은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사업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들어갔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치면서 그래.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냐? 어떡하라는 얘기냐? 나 이대로 못 산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실망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간 살면서 아직까지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그 지난 1년 동안 아메이 알아보라고 자료며 테이프며 많이 줬을 거래요. 그걸 단 한 번이라도 훑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적 없었지. 그거 할 바에야 실험실에 가서 실험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내가 왜 그 가치 없는 일을 해. 그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당신이 나는 그 아메이를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 반대한다, 뭐 찬성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와이프가 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 5분, 10분이라도 좀 들춰보고, 정성이라도 들여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서운하지 않을 거 아니냐. 무조건 남들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하는 얘기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따르라는 얘기냐. 난 그 얘기를 못 따르겠다. 정말 당신이 이 사업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근거자를 제시해가면서 자기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분석을 해주면서 왜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석을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꼼짝 못하게 말을 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알아볼 마음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내가 알아보겠다. 단, 나는 이 아메이를 왜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그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료상에서 모순점이 드러나면 그때 당신 정말 그만둘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만둘 용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분석 기법을 총동원해서 한 달여 동안을 자료를 검색해보고,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 하다가 포기했다는 사람도 왜 포기했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한 사람들도 찾아가면서 집에 가서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러고서 제가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된 계기가 그냥 한 두어 번 듣고선 비전 있다 해서 뛰어든 게 아니었었어요. 그야말로 쌍코피 흘려가면서 처절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29일 날 오전 8시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날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얄궂게도요, 그 결론이라는 게 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결론이 나오길 사실 바랬었어요. 그 결론을 딱 내리니까 내려서 보니까는 이 사업은 2년에서 5년 안에 꼭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건 아니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 하에서 소득이 마르지 않는 일세성 소득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간으로 2년에서 5년이면 충분하더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고 있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짬짬이 남는 시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리고 무자본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기도 했어요. 한번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 평생 나오고 상속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1년에 몇 차례씩 보내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에디슨 마케팅상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상을 아메이가 또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검증해보고 나중에 오케이 됐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렸을 때가 98년 7월 29일 날이었어요. 그때 오전 8시에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내가 필생에 찾았던 사업이 아메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제가 옆도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지금까지 이 아메이 사업에 일로 매진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려고 시작을 하다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지금 현재는 연봉이 한 3억이 조금 넘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 3억 이상 되는 것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네트워크들이 지금 아주 좀 탄탄하게 구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6대가 전부 Q12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보름쯤 지나면은 6번째 레그가 다 독립을 합니다. 탄탄하죠? 예. 그리고 점수로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8.5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올해 제 두 번째 레그에서 지금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서 그 덕에 저도 수석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글쎄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올해 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꾸준히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이제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그래도 스폰서한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이제 우리 홍진희 사장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주 이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워낙에 바쁘시기도 하고 홍 사장님은 서울에 계시고 전 대전에 있다 보니까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얼굴을 못 뵀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암만 해도 세일즈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일즈가 아니고 바꿔쓰기 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 많이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자리에서도 봤는데 아무래도 세일즈 할 수 있는 물건을 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더라고요. 근데 38살이 될 때까지 B컴만 잡았지 비료 한 장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걸렸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맥은 서울에 다 있지 대전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옮긴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펼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홍진희 사장님한테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내 여태까지 사실은 제품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일즈 기법을 전혀 모른다. 그럴 쪽에 이제 자신이 없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서울에 다 있는데 회사에서 일 끝나고 서울 가려면 누구를 만나냐. 결국 네트워크를 대전에서 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정말 없다. 술을 좋아하니까는 슈퍼 주인하고 밭들어 슈퍼 주인하고 정육점 주인 정도 그다음에 자주 가는 호프집의 마담 이 정도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홍 사장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딱 하십니다. 철웅 씨가 아직 아메를 모르고 있구만. 이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아메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독도에다가 당신 혼자 내버려둬도 다이아몬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일즈 기법 몰라도 된다. 그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나도 비누 한 장 팔아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 사장님이.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만 진행을 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홍진희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안 갔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이분은 늘 하시는 얘기가 집하고 교회밖에 몰랐다. 별명이 집귀신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저는 사회생활 10년 이상 해봤단 말이에요. 게다가 남자고 젊고, 남자들은 은근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 사장님의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홍 사장님을 통해서 어쨌든 세일즈가 아니고, 아는 사람 없어도 된다. 그리고 본인의 하셨던 그런 얘기를 쭉 듣고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받게 된다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주변에 회원가입해주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8월 달에 그러니까 98년 8월 달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만에 레그를 13개를 만들었어요. 아홉, 열하나, 열둘, 13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회원가입해달라면 다 해주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피는 3%예요. 이제 13개를 딱 만들어 놓고서는 기분 좋아서 뿌듯해하고 있는데 홍진희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칭찬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어.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죠. 그랬더니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철웅 씨 맵을 봤는데 그러시니까 보셨군요. 그랬더니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홍 사장님 하신 얘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메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열쇠 렉을 다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첫마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사업입니다. 홍 사장님은 가정주부라 이 아메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가 본데
이제 막 시작한 놈의 에메랄드한테, 예, 제가 그랬던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에,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것이다. 이제 나는 아메를 봤다. 아메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 두고 봐라. 이제는 쨍! 하고 해 뜰 날 분명히 돌아온다 그랬어. 왜? 해 떴잖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무 경험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열쇠 렉을 만들고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월요일 날부터 돕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쭉 한참 얘기해. 그럼 제가 또 이제 그 공부한 내용 가지고 쭉 얘기하고 같이 또 이제 어필력이 제가 좀 있어요. 가슴형에다가 또 장형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이게 얘기하면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 또 이제 혹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자기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으로 해서 이게 쭉 돌아, 한 바퀴. 한 일주일쯤 돼서 얘한테 오면 죽어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도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7개가 다시 또 사르르 없어져요. 6개가 딱 남은 거예요. 6내가 남은 거예요. 이 6내고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혼자 한 명씩 붙어 있는 라인들이에요. 라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이제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진희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진희 사장님이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언제 대전 갈 테니까 그때 좀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한 4시간 반 정도를 제가 개인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쫙 듣는데 어쩜 그렇게 보지도 않았으면서 한 달여 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느낀 것도 아닌데 꼭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문제점을 찝어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 사장님이 쭉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참, 이러니 다이아몬드를 가시지. 그때 당시 이제 막 다이아몬드가 되실 때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왜 진작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홍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뛰는 거 보니까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부딪혀보고 뭔가 난관이 있어야 그때 가서 얘기해야 먹힐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예측력도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홍진희 사장님,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같으세요? 본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 평범한 가정주부 아니에요, 그분이요. 다이아몬드 때도 그래요. 꼭 100만원, 50만원 벌려고 시작했다 그러죠? 홍진희 사장님이요. 그죠? 김종수 사장이 버시는 것 갖고는 그 생활비하고 본인이 번 것 갖고는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그래서 50만원 벌려고 시작했는데 다이아몬드 됐느니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인정식 할 때 드레스 입고 울면서 마이크 잡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50만원 벌려고 시작했거든요. 다이아몬드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요, 그분하고 1시간 정도만 얘기해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에 엄청난 히어로,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서 드디어 이제 스폰서로서 이제 인정을 하고 굴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폰서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순간부터 사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홍진희 사장님은 저한테 4시간 반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이 2가지만 반드시 지키면 너는 분명히 앞으로 내가 이룩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큰 걸 이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2가지가 뭔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첫 번째가 목숨 걸고 미팅 참석해라. 미팅을 참석할 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뭐라 그럴까 남들이 가는 미팅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미팅 1일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그거 말고 노트 들고 남들이 가든 안 가든 네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미팅 참석을 하라. 이거 지킬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헛수고 같은 수고. 헛수고 같은 수고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라.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딱 2가지를.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미팅 참석을 목숨 걸고 하고 헛수고와 같은 수고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라. 그러면은 너는 마르지 않는 인세성 소득이 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람 없었어요, 제 주변에. 그리고 물건 파는 기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인맥이라고는 서울에 있는 인맥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대전에는 진짜 친구나 친척이면 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맥이 없는 건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38살 될 때까지 비커만 잡았으니까, 물건 팔고 돌아다니는 능력이 없는 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아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의 아메가 진행됐으면 저는 성공하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잘못됐고, 아메를 정확히 공부해보면은 이 사업이 교육사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스스로 좋아서 움직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하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처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모토로 삼고서 꾸준히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미팅 참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팅 참석. 예,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간 미팅을 참석해 왔는지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저는 스폰서가 없든 다운라인이 없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노트 들고 나 혼자서 미팅을 열심히 쫓아다녔었어요. 거의 매일을 미팅을 아마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거의 매일 내가 찾아다니면서 아마 강의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돼서 보니까는 대학 노트 두툼하게 12권이 메꿔져 있더라고요. 가서도 열심히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록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대전에 100년 예식장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수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김일두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메시지를 딱 저기 해뒀다가 제가 파트너들을 연결해서 그 자리에 이제 강의를 같이 가서 듣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김일두 사장님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뒤에 누군가가 스케줄을 이렇게 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주의 조성공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성공 사장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이 굉장히 파워도 있고 강의를 참 잘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얼핏 듣고서 뒤로 돌아다 보니까는 스케줄표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광주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노트 하나 들고 저 혼자 광주에 가서 그 조성구 사장의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와, 이분이 저하고 완전히 이게 코드가 맞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냥 때려 부셔, 그냥 돌격, 결단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세상에. 저 혼자 가서 들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조성보 사장의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신 거야. 자, 오늘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오늘 결단하고 싶은 사람, 3사람만 내 무대를 모실 테니까, 자, 3사람만 손을 들어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말 끝나자마자 제가 손을 번쩍 올랐어요. 난 조성보 사장이 다운라인도 아니야. 손을 번쩍 들고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사실은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홍진희 사장입니다. 그런데, 조성공 사장님의 그 열정의 소문을 듣고 제가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오늘 너무나 큰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꼭 다이아몬드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꼭 다이아몬드를 외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조성공 사장님이 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와서 결단하고 한 사람 분명히 다이아몬드 될 거라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다이아몬드 됐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때 내려가면서 마음속으로 참으로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성공했을 때 나의 모습이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그걸 한참 생각하다가 대전에서 내리지 못하고 조치원에까지 갔어요. 그게 막차였거든요. 그 조치원에서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차로 내려오는 그 하행선을 타고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보니까는 헛된 수고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다이아몬드 되기 위한 과정이었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부산에 여기 허심청이라는 데 있죠. 지금 기억은 안 나는, 지금도 있나요, 그게? 한 10년쯤 전에 우리 위에 홍진희 사장님이 저는 아메에서 1호 시즌 줄 알았어요. 홍진희 사장님도 그 위에 스폰서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희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그 진정희 사장님이 허심청 어디에서 강의하는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작정 내려왔어. 그래서 와서 들어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우중퉁하신 아주머니가 강의를 하시는데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 열정이 그 처음에 나와서 세상에 무대에서 막 그 음악이 나는데 춤추는 아줌마는 또 처음 봤어.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 또 그렇게 보기가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노트 하나 들고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때 당시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스템이란 게 없었어요. 대전에는 게다가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이 가서 공부할 만한 그런 그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런 아주 훌륭한 완벽한 시스템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보다. 그죠? 나같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냈는데. 그리고 한 번은 홍진희 사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는 이렇게 짱짱하게 커가는 모습은 안 보였었더라도 그 미팅 참석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홍 사장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팅 참석하는 것밖에 없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때 또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일일 세미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일 세미나. 이런 세미나 같은 이런 일일 세미나가 있는데 요 일일 세미나 OSR 서울에서 하는 건데 대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번을 참석하면 36번을 참석하면 반드시 다이아몬드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간에 한 번 빵꾸를 나게 되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17번 참석하고 18번째 빵꾸 났어. 그럼 그 다음 달에 올 때는 18번째가 되는 게 아니라 1번,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빵꾸 내지 말고 한 번도 걸리지 말고 계속해서 36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지킬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지키면 분명히 다이아몬드 된다. 내가 보장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우직하고 단순하거든요. 까짓 거 36번 참가해서 다이아몬드 된다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혹시 그 참석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몇 번의 고비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전체 모임에 환갑잔치가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만면회 같은 경우 못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걸 빼먹고 여기 갔다 그러면 진짜 그 얼마나 또 죽일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러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는 제가 참 잘했던 건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사업 꾸준히 해서 다이아몬드 이상 되고 싶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안정적인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연봉 1억 5천 이상 되는 소득이 죽을 때까지 나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저는 보통 다이아몬드하고 또 달라요. 연봉이 보통 다이아몬드 2배 이상이에요. 이런 소득이 죽을 때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스폰서의 말씀을 목숨 걸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용이 있으시죠?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런데 진행하다가 중간쯤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어요. 결혼 처음부터 그 신혼 초부터 88년 6월 4일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을 계속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두 분 다 결혼하는 것과 동시에 며칠 뒤에 쓰러지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 아버님 쓰러지고 해가지고 그 두 부모님을 병고한 하느라고 10년 동안 사실 신혼이라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았어요.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복을 다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님 아버님 사실 그 목욕시켜주는 거 여자 혼자 맡기고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시아버지를 목욕시켜드리는 며느리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 목욕시켜드리는 아들은 있던가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혼자 맡기면 참 이게 참 많이 힘들기 때문에 목욕시켜드린다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목욕을 제가 다 시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우리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물론 알게 됐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힘들고 해 보이니까 우리 누나가 저한테 이제 우리 여동생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에 오빠 생일날 우리 그 서울에 있는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 생일 잔치를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그게 모시는 게 좀 고생스러우니까 그 좋아하는 회하고 소주하고 잔뜩 갖다가 놨으니까 얼른 그 회사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뭐라 그랬냐면은, 나 못 가 그랬어요. 근데 그 전화를 얘기하면서 오빠 혼자만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누나도 그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그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그 와이프가 그 암웨이 하게 됐다고. 그 정도로 암웨이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이 다. 어쨌든, 그래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 우리 그룹, 월드와이드 그룹에서 OSR 행사가 있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게 뭔데? 그래서 우리 암웨이 행사 그랬더니 그 암웨이 다음 달에 또 있잖아. 또 다음 달에 가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달에 가는 것도 좋지만 다음 달에 가면 나는 지금 6번째 참석인데 7번째 가서 지금 첫 번째로 되고 지가 알게 뭐야. 모른단 말이야. 예, 예. 어쨌든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니 그 다음에 큰 누나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대뜸 하는 얘기가, 야, 이 새끼야. 우리 누나들이 입이 좀 걸어요. 너 생일 잔치 해주겠다고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그럼 조금 늦게 가든가, 거기는. 얼른 와, 잔소리 말고 그러는 거예요. 난 못 가. 나 진짜 못 가. 나 여기 가야 돼. 나 성공해야 돼. 그러고서 결국은 그걸 안 가고 이 OSR을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엔 다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더욱더 우리 집사람 올케를 더 미워하고 막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저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날 암웨이 행사하고 겹치지 않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줘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남들도 내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뭐 애가 아파서 못 온다, 무슨 아버님 생신이라 못 온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핑계가 결코 내 성공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OSR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가 제 생일날이었고 제가 GP가 됐을 때였어요. GP. 골드 프로듀서. 그때 우리 월드와이드 전체 모임이 서울에 보면 그 세종대학교 대항홀이라는 데 있어요. 그 세종대학교 대항홀에서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 전체 모임을 그때 거기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월드와이드가 규모가 작았어요. 지금은 뭐 무지무지하게 커 있잖아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랬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미팅을 그 세미나를 듣는데 제 위에도 없었고 제 아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홍경수 사장도 못 왔어요. 저 혼자밖에 못 갔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미팅을 가도 안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었어.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 스폰서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갔던 거예요. 갔었어. 가서 보니까는 그 커다란 이런 저런 큰 자막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12월 1일부로 SPGP DD, 지금 PT죠. DD 되신 분들은 무대 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자막이 써있는 거예요. GP 됐잖아.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어쨌든 자막이 나왔으니까 가야죠. 축하를 받아야죠. 그죠? 무대 뒤로 갔어. 무대 뒤로 가서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리더 한 분이 나오셔갖고 자, 이쪽 줄은 SP 줄, 여기는 GP 줄, 여기는 DD 줄 이렇게 쭉 한번 쓰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 안내를 하셨던 분이 김정택, 그때 당시 에메랄드, 여튼 에메랄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GP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업라인 다운라인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사장님 뭐 GP 축하해요 하고 같이 껴안고 뽀뽀하고 사진 찍고 꽃다발 줬고 난리가 난 거야. 앞뒤에서. 나 가만히 두고. 나 그날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날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참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사업 하면서 초기에 제가 제일 힘들고 무서웠던 게 외로움이었어요. 저는 PT 될 때까지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어요. 혼자 발로 뛰고 팔딱거리면서 갔었어요. 이렇게 해도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의지만 꺾지 않고 꾸준히만 그 길을 달려가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가면 반드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른 얘기는 없어도 여러분들 이 얘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PT 될 때까지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발로 뛰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네트워크는 PT 되고 나서부터 하나씩 생기게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내 네트워크 이거밖에 안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더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저희 SP 동기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SP 동기들 중에서 아직도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10대 명 되세요. 그분들은 전부 다이아몬드 이상 되셨어요. 결국 이 사업은 뭐냐면은 능력 있고 뛰어나고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이 사업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서서 그냥 뭐 앞뒤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세상에 놀랍게도 제 등을 탁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거기서 저 알아볼 사람 아무도 없었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랠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파트너들이 한 300명은 와요. 제가 랠리 하는데. 제 파트너들이 300명 정도가 와요. 지금은 이렇게 커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위도 아래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등을 칠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홍진희 사장이었어. 스폰서. 홍진희 사장이 등을 탁 치면서 철웅 씨 GP 축하해 그러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주는 거야. 어머야 세상에 그게 왜 이렇게 고맙노.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아가지고 사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는 거야 말이.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니까 입이 그냥 삐죽삐죽 이게 복받쳐 올라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홍 사장이 등을 탁탁 치면서 알아 그 마음 괜찮아 두고 봐 이제 앞으로 가장 이 한국함에서 탑 최고의 그런 리더가 될 거야. 난 믿어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야. 청씨 화이팅 그러면서 가셨어. 그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무대에 올라갔고 오늘 제 생일날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시라고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일 축하에 저는 그렇게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생일 축하의 보답으로 제가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일일 세미나를 빠질 수 있는 고비를 넘기고 해서 결국 36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완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37번째 일일 세미나 참석하는 바로 그 달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사실은 노트 하나 들고 전국의 유명한 강사,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미팅이라 그러면은 그런 데마다 제가 많이 쫓아다니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노트 들고 다니면서 어디 다녔냐면 서울은 당연히 왔었죠. 서울에 그 서초 웨딩 프라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우리 홍진희 사장님 그룹이 운영하는 그런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 서초 웨딩 프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어디야, 향군회관, 그 다음에 어디야, 설릉역 있는, 거긴데, 상록회관, 뭐 이런데,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의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하도 뻔질나게 다니니까. 그 다음에 천안에도, 제가 미팅을 많이 다녔었고, 여기 부산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대구에 창원에 보니까 연금회관이, 교원경 공제회관이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광주, 전주, 이런 데를 제가 노트 들고 혼자, 그때 당시에는 들어갈 때 뭐 돈 내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5,000원, 10,000원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차비 들여가면서 회비 내가면서 그러면서 나 혼자 노트 들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렇게 다녔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죠? 내가 그 노트 들고 다니면서 내 스스로도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홍 사장님과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찾아다니면서 들어라. 네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의 네트워크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한 번은 진짜 밤철을 놓치고 그때 남의 헬로우 미팅 하는데 내가 괜히 끼어갖고 나도 듣고 막 그랬으니까 참 단단히 미쳤죠. 그죠?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홀로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1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오거나 그럴 때 항상 보면은 아파트 등지에 불이 꺼지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제가 홍진희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홍 사장님이 나는 옛날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한 바가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고는 하나님 보셨죠? 저 사람들은 쉬고 있을 때 저 일하는 거 보셨죠? 나중에 저들이 일할 때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도 한번 해보자. 기도할 줄 몰라 나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간절해서 그때는 노트를 꼭 잡고서는 주여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걸음마다 진정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이곳에 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10년 지났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서초에 다음에 상계동에 그리고 경기도 안양 안산 다음에 산본지구 그리고 제부도 가는 길에 남양이라고 있어요. 거기 남양 사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전주 광주 마산 창원 대구 제가 지금 열거한 지역에 구미 그리고 여기 부산 제가 열거한 이 지역에 전부 제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지금 거기에서 한참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노트 들고 다녔던 지역에 전부 네트워크가 다 생겨서 지금 거기서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예. 내 스폰서의 말이 맞았어요.
미친놈처럼 노트 들고 미팅 참석하라고 했더니, 하라고 하신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 암에 대한 열정을 스스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을 전국에 가면서 뿌리다 보니까 거기서 전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스폰서가 알아주든 다운라인이 알아주든 그거 다 제껴놓고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여러분들 노트 들고 미팅에 꾸준히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정해진 미팅 말고 그거 외에도 찾아다니면서 한번 미팅을 참석해보세요. 요새는 얼마나 좋은 미팅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다니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전부 여러분들의 땅이 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다음에 헛수고 같은 수고. 참, 이 사업의 매력이 또한 이겁니다. 그 또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철학이 또한 이건 것 같아요. 헛수고 같은데 결코 헛수고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7시 못 돼서 일어나 차를 몰고 나갑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아산에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 아산에 이제 아침에 홈미팅을 지원하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전 10시에 미팅이었어요. 10시 미팅하러 가다 보면은 가서 이제 홈미팅 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2층에 이제 화이트보드하고 가방 들고 올라가니까 쪽지가 써 있는 거예요. 사장님 죄송해요. 오늘은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신랑이 휴가 가자 그래서 그냥 휴가 떠납니다. 아, 그러면 전화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쵸? 그런데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쪽지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건데요. 뭐 이렇게 쪽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초 웨딩 프라자 거기에 11시 반에 또 저희 미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부랴부랴 또 서울에 있는 몇몇 사람들 연결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서초 웨딩 프라자 거기 OM 장소에 이제 딱 도착했습니다. 3명을 컨택을 했는데 3명이 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 당일날 다 빵꾸 내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다 빵꾸 난 거다. 결국은 혼자서 또 거기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OM을 듣는 거예요. OM 숱하게 들었지만 어차피 내가 이 OM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듣겠다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대전에 Thinking Big World 그 교육장에 한흥학 박사라는 분이 강의를 그때 에메랄드였는데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연구소 직원들 연구원들을 몇 명을 또 컨택을 해서 데려갔어요. 8시부터 이제 그 강의인데 7시면은 7시 반이면 그 자리가 꽉 차요. 그래서 한 7시 반 이전에 자리를 앞에 쫙 3개를 맡아놓고선 자리 맡아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 오면 이 자리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긴장이 막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방을 갖다 놓고 사투하는 그 스폰서의 마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30분 동안 그 사투를 했어.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리더들이 이제 눈치를 주죠. 이제 가방 치우라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좀 안 치게. 제가 그 가방을 꽉 껴안고 가방을 치우려면 내 목을 베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8시쯤 돼서 이제 문이 문 열리는 소리마다 고개가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강의는 안 들려. 이러면 오겠다고 했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한 5분, 10분 늦게 이렇게 도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강의가 시작해서 한동안 동안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결국 한 30분쯤 흘러 지나갔습니다. 결국 아무도 안 온 거야. 결국 가방 다 뺏기고 나도 뒤로 이제 뒤로 나가갖고 뒤에서 이제 서서 그 한흥학 박사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헬로우 미팅을 하고 거기 또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시쯤 된 거예요. 제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아산을 갔다 서울 갔다 그 다음에 대전에 싱킹 빅 교육장 갔다가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뭔가 무지하게 바빴어.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여러분들? 결과가 있나요 없나요? 결과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결과는 그때 당시에 없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뿌리고 다녔던 그 노력을 인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사람은 이제 기대가 되죠. 오늘 어땠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업하면서 약속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집에 들어오면 늘 좋았다고 얘기하고 하이파이브 하자.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하나도 요만큼이라도 성사된 건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집사한테 그랬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이제 두고 봐. 앞으로 네트워크 엄청나게 커질까. 월드와이드 화이팅.
그러고서는 씻고 누워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안 왔잖아, 아무도. 그땐 참, 정말 참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깜깜한 터널을 끝도 없이 지나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확신도 안 되면서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그 두려운, 그 심정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폰서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스폰서님은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얘기했지. 헛수고 같은 수고. 절대 헛수고 아닐 거라고. 두고 봐. 그게 다 나한테 큰 덕으로 돼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때 당시 초기에 13레그 만들어 놓고 7레그가 와장창 무너지고 나머지 6레그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6레그 중에서 지금 F1 요 처음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 중에서 여기서 남아있는 이 6명 중에서 이 F1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 그러면 13레가 다 꽁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 돼 있잖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가 재밌다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업을 안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들인 헛수고들로 인해서 그 뒤에 나타난 사람으로 지금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옆집 아줌마요. 옆집 아줌마. 그 이분은 사업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아까 얘기한 아산의 그 아줌마야. 아산의 그 아줌마.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김영자, 장미자 그런데 그냥 몰라주세요. 근데 이분이 그 아산에 어디서 사시냐면 아산 방조제에 그 땅 개간해 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데 거기 아파트가 딱 2동이 있어요. 그 아산에 그 방조제 근처 거기 가다 보면 인주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딱 2동이 있는데 이 아파트 2동 반경 1km를 중심으로 해서 논이고 밭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갑 사러 가려면 큰맘 먹고 가야 되는.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에 2층에 사셨어. 요 그 1동, 2동에 2동 2층에 사셨던 분이 요 분이에요. 이분은 제품이 좋아서 세제 SA8 프리미엄하고 그다음에 그때 트라이자임하고 그다음에 올페브릭 브릿지 딱 요렇게만 쓰시고 더블 X 하나 정도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예 안 써. 그것만 딱 쓰시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한 8개월, 9개월 꾸준히 매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집사람 홍경숙이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앞만 봐도 나올 거 없다. 가봤자 세제 몇 조가리 사고, 그죠? 쓰는 것도. 그리고 만약에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 2동 가지고 어떻게 무슨 놈의 사업이 되겠냐. 여기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아산이 저희 집에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이걸 매주 갔다니까? 그 세제 3개 쓰고 더블 X 2달에 한 번씩 먹는 그 사람을 보고 매주 갔던 거예요. 갈맛 안 나죠? 그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는 헛수고 같은 수고. 이걸 매일 하라는 스폰서의 말씀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매주 갔어.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요 앞동에 3층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다 씨라고. 이름이 희한해. 이기다. 요 사람이 아이가 7살짜리인데 전신에 그 아토피가 번져가지고 좀 심각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석회질이다 보니까 물이 전부 센 물이에요. 여러분들 빨래할 때 어떻게 하세요? 빨래감 이렇게 그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탈수해서 이렇게 널잖아요. 그죠? 여기는 빨래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그 커다란 다라이 2개가 필요하고 신문지가 필요해요. 일단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받아. 다라이 2개. 물을 받아가지고 지하수기 때문에 물이 뿌예요. 일단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기서 허연 게 가라앉아. 여러분 이 정도로 센 물이에요. 그래서 한참 가라앉은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따라야 돼. 그래서 요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해. 그러니 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세제가 안 풀어지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빨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빨래 끄집어내갖고 세탁기에서 끄집어내갖고 방 안에서 이제 그걸 널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면 신문지를 깔고 널어요. 그 신문지에다 탁탁하면 털면 후두둑 세제가 안 녹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네 아이들이 전부 아토피스밖에. 그런데 아메 SA8 프리미엄 세제하고 올페브릭 브릿지가 들어간 거예요. 빨래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신문지에다 이렇게 터는데 소리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미자씨 어떻게 된 놈의 세제가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얘기했겠죠. 무슨 이 안에 모티베이터 성분이 있고 파워 크리스탈 어쩌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들은 대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게 빠른 사람이에요. 한 동을 전부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이 이동까지 전부. 그래서 결국 SA8 프리미엄 하나 갖고 요 장미자 씨가 SP가 돼요. 이런 기적도 생기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또 요 앞집에 살던 사람이 이미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영자, 장미자, 이미자. 이분이 조치원으로 이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유일하게 아메이 사업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 하나님이 보아서 조치원으로 이사 가신 거예요. 조치원이면 제 집에서 한 3, 4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홈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앞집에 사는 칡냉면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칡냉면 하는 아저씨가 다른 그룹에서 15% 정도를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이 집에 와서 같이 기왕에 홈미팅 하는 거 나도 좀 공부하자 그래서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버려놓은 잔치인데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 별 상관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같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 두어 달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하시는 얘기가 탈퇴했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 15%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핀이었거든요. 아니, 아깝게 왜 탈퇴하냐고 15% 조금 있어 SP인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위에 업라인들이 전부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서로 싸우고. 이게 여러분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스폰서 없이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스폰서 라인을 사실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매주 와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봤대. 이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모습 보니까 내가 가서 사장님 라인에 들어가서 사업하면 정말 사장님 그 정성으로 제가 같이 가면 나도 사업에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라인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세 그룹 독립한 펄이 돼요. 이런 또 복도 들어오시게 되더라고. 결국은 이 아산을 제가 남들이 헛수고다 하지 말라 했을 때 제가 그만뒀으면 이런 복덩어리가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결국 헛수고 같은 수고를 매일매일 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건 맞잖아. 또 있어요, 이런 얘기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공교롭게도 이 6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정성을 들이지 않은 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이 딱 준비된 사람을 만난 예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헛수고야. 이 사람은 정말 헛수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수고 같은 수고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복을 제가 나중에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큰 복을 주는 복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정성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그 정성이 끊임없다면은 하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제 6애가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업자 쫓아다니고 사업자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래요. 네가 당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하늘이 보고 있다 복을 준다. 기다려라 그래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꾸준히만 하라는 얘기예요. 미팅 참여서 꾸준히 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고 내가 제품 써본 감동 이야기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하여튼 제가 사실은 이 6개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6개 말씀드리는 거에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어요. 저는요. 참 이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더니 이 6개가 지금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보름도 안 돼서 6개가 다 독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남자들 당구 좋아하시나요? 당구? 새벽 3시에 갑자기 당구가 치고 싶어. 어떡합니까? 내일 출근해야지. 그냥 자야 되잖아. 그죠? 저는 그냥 가요. 당구 치러. 갔다 와도 돼요. 아메 하기 전에 당구가 200이었는데 아메 하면서 300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더 레저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탁구도 좋아해요. 요새 탁구도 많이 하고 있고 요새 조금 제가 좀 많이 몸이 갸름해졌습니다. 헬스를 많이 해요, 요새. 그럴 만한 시간을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일을 만약에 제가 그 연구소에서 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준다면 딱 12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받으면 딱 적당할 만큼의 일을 해요, 요새. 그런데 연봉이 3억이에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결국은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오직하게 해서 결국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팅 목숨 걸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해관계 얽힌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하고는 죽을 때까지 가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차원에서 동지된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진심으로 성공하시려면 첫 번째 미팅 참석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정성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정성,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세요. 비록 헛수고 같이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들 결코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석대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가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스폰서, 그 스폰서의 말이라면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복종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있죠.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믿음. 예. 제가 이 사업 10년간 하면서 정말 잘했다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예요. 믿음. 저는 저를 믿었어요. 저를 믿었어요. 크라운 엠베서더인데 그런 핀을 믿은 게 아니라 제가 꾸준히 이 사업을 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내 파트너들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았어도 나는 또 할 놈이었어요. 설사요. 아메이가 떠나도 저는 할 놈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직한 놈이에요. 그리고 스폰서를 믿었어요. 내 스폰서가 나를 망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믿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에 대한 축복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부산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이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420km? 450km 정도 되겠죠? 그럼 왕복하면 한 1000km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 타지 말고 걸어서 왕복으로 다녀오면 대략 한 달,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달 정도는 될까요? 한 달 잡읍시다.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걸어서 한 달 동안 다녀오십시오. 하면 가실 분.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그 보상이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녀오십시오. 그럼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그죠? 당연히 그럴 거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녀오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실 분. 너 나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럼 500만 원 드리겠다 그러면 가실 분. 아직도 보상이 작잖아. 그죠? 자, 100만 원, 500만 원 돈 아니에요? 왜 안 가요?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상이 너무 작다. 보상이 작다.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갔다 왔다 하면 우리 집에 애는 어떡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런가요? 이 아이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약값이 더 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갔다 오면은, 한 달 동안 아무 얘기 없이 갔다 오면 직장은 어떡하고, 직장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자, 이러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정도의 보상을 갖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씩 매달 죽을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여러분들? 보상이 작다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아니야. 보상이 차고 넘치는 거, 그죠? 저는요, 이거 3배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사업 10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자,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면서요. 아이들 문제는 어떡하고? 아니, 상누고 맡기면 되지. 그죠? 다리가 아프다며? 기어가지. 기어서라도 가지. 그죠? 약값은 말도 안 되고. 그죠? 직장은 어떡하고, 직장은? 이미 이 기회에 때려친다. 그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보상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때문에 미팅에 못 나오겠대. 직장은 어떡하고? 회사에서 회식이 있대.
이러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미팅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미팅을, 이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메라고 하는 고귀한 복을 100만 원짜리로 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500만 원짜리로 밖에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비중이 큰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 확 하고 와닿아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해결이 될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고 갔어요.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우직하게 했지. 그리고 결국은 내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스폰서의 말이 맞았던 거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게 지금 저한테 10년 된 모습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암에 대한 보상,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보상은 그거의 몇 배 훨씬 더 큽니다. 단,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켰을 때요. 그 원칙이란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그리고 미팅 참석 꾸준히 하고, 헛수고 같은 수고를 할지라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내미가 독일에서 저한테 보내온 편지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해요. 그놈아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빠하고 무지하게 많이 싸웠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독일에서 마치고 지금 이제 대학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놈아는 지금 독일어하고 일본어를 거의 모국어 수준만큼 이렇게 잘해요.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놈아가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그놈아 실력을 알아요. 충남대 갔으면 잘 갔을 놈이야.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풍물 익히고 세계관 넓히면서 그러면서 그놈아가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나온 아이보다 훨씬 더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이미 3개 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독일에 있을 때 아빠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혹시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오카시오라는 거래요. 그리스 사라쿠사 거리에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을 보면 모두 처음에는 웃고 가요. 하지만 그 밑에 글씨를 보고는 많은 감명을 받는다고 해요. 그 동상의 모습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발에는 날개가 있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시종일관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께서 엄마 아빠에게 선사하시는 이 역사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얘는 아메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10년 만에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남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업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그 기틀을 마련해주는 사업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이 모두 선한 부자가 돼서 천세만세 부를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프리덤!